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4월 19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세 종목군들 특히 여러분들의 한두 달 전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오늘도 이 관련된 사진 부분들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럴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자본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회사와 회사의 M&A 부분들 진행하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보면 지주회사라든지 지주회사 진행 부분들 할 때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런 수단 등을 통해서 회사를 쪼개고 붙이고 회사 내에서는 그렇고 가는 산업군 내에서는 M&A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없는 새로운 성장 동력 부분들, 신성장 동력 부분들을 흡수를 좀 하죠. 그 연장선상이 우리가 이제 해외 쪽으로 뭐 물류든 에너지 쪽이든 그 다음에 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뭐 철도라든지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과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수단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류 비용만 한 20-30% 줄이더라도 그 수익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다른 감가상각이라든지 아니면 수익 부분, 판관비라는 이런 뭐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물류 비용, 생산 비용만 낮추더라도 그 수익권의 업그레이드 부분들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거의 30% 후반대는 이미 거의 2007년 리먼 사태, 1997년 IMF 이후부터 계속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매집을 해왔죠. 그에 들어서 최근 3-4년 동안 매집 강도 부분들 거의 2007년 리먼 사태 이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외국 자본은 엔화와 캐리, 그 다음에 달러 캐리 이런 자금의 순환으로 인해서 암암리에 이미 신흥국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야금야금 계속 뺏어가면서 약간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좋은 나무가 있을 때 넝쿨이 나무를 휘감으면서 거기에서 즙을 빨아서 계속 확장을 하죠.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어요. 물론 주는 산업자본이긴 합니다만은 금융자본이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부분 다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의 30% 후반 거의 40%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매집이 완료가 됐고 그 와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중에 있어요. 딱 하나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최근에 지금 두 가지가 키워드가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 달 반, 두 달 전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까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면서 출렁거림 나왔었죠. 그 출렁거림이 지금 컨센서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금리 인상 그래 3번은 오케이 4번은 할 수 있을까? 물론 각자마다 주장하는 바는 4번도 가능하다는 컨센서스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한 번 더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파월 연준의장 그 다음에 뉴욕 연은총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부의장이에요. 부의장이 어떤 코멘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 클라리라 부의장이 이번에 선임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 속도 면에서 빨라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추후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세 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 부분을 합니다. 파월 연준의장, 그 다음에 부의장, 그 다음에 뉴욕 연은총재. 예전에 보시면 옐런 연준의장하고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주도적인 역할 부분 했던 거하고 거의 유사한 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이 세 명의 컨센서스를 보면 급격한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아요.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 보면은. 그래서 어제 연준의 베이지북도 인상 속도가 급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반, 두 달 전에 우리 시장에서 우리 머릿속에 투자 그 마인드 쪽에서 흔들었던 이 요건 자체가 점점 뭡니까? 단기 소음으로 끝났고 단기 소나기만 내리고 지금은 점점 좀 소멸이 되고 있죠. 그 와중에 실적의 상향 부분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실적 상승 부분들이 퍼포먼스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대만 증시는 거의 1% 중후반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1위 우리나라 보면 삼성전자 역할하는 게 TSMC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2% 중후반
실적 상승으로 상승 퍼포먼스 부분이 나왔고 홍콩 H지수 1.7% 상승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에 우리나라는 플러스 알파로 뭡니까? 남북 경협이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거의 뭐 글로벌 시장에서 봐도 20% 디스카운트 되는 내용이 이게 평화협정 부분을 바뀐다 하면 남북 경협에 뭔가 왕래 부분들이 되고 제조업이라든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 부분들을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나요? 그 코멘트가 나오자부터 어제부터 해가지고 장중에 8,000계약, 오늘도 보면 거의 2,000계약, 마이너스 2,000계약에서 2,000계약까지 갔기 때문에 4,0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갔고, 거래소에서 1,700억 정도 매수. 거기에 대표적으로 실적의 플러스 알파, 아까 TSMC처럼 실적이라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우리나라 지수의 레벨업 부분들의 배팅을 할 수 있는 그 효과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에 선상이 있겠죠. 우리가 그냥 레버리지를 그냥 들고 가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지난주에 이제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 얘기됐죠. 코스피 거래소 상관없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고점, 갭 상승이 약간 나왔던 부분 정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눌렀다 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기본 수급 자체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다른 흐름 부분이 나오는 거 있다면 기존에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종목군보다는 IT 쪽에 수급 부분이 들어오는 모습, 거래소 쪽은 IT라든지 건설,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건설, 철강, 그 다음에 뭡니까? 기자재, 여기 이제 이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건자재 플러스 증권이나 금융들까지 같이 움직이는 전체적으로 거래소의 우리나라 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된 부분에 주도주 확장군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코스피 딱 종목군에서 대표적인 오늘 케이스로,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크림 매수가 들어왔는데 종목군별 음봉이 나왔죠. 왜? 제약주가 빠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는 거 그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여러분들 관심권을 투자할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얘기해 드렸던 부분이 카페24 신고가 나왔습니다. 케어랩스도 지금 고가 돌파 부분은 한번 6만원대까지 찍고 옆으로 횡보하는 파동에도 고가 돌파 근접하고 있어요. 이 종목군 여러분들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트렌드 부분에서 우리가 벤처기업들, 코스닥 벤처펀드 9일 만에 1조 돌파됐다는 얘기 최근에 강조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러한 작은 부분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 카페24가 테슬라 상장 조건 1호, 케어랩스가 테슬라 상장 조건 2호, 여기에 이런 열풍 부분들이라고 할까, 이런 붐 자체가 중국도 장외시장과 홍콩 증시를 동시에 상장할 수 있는 허용 부분들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 장외시장을 신산판이라고 한답니다. 신산판 상장 기업이 홍콩 거래소 규정하고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홍콩 증시에도 증시를 상장할 수 있는 방안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뭡니까? 장외시장, 그 다음에 코넥스, 코스닥,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쪽으로 코스닥 벤처펀드 관련된 부분들이 BW나 CB, 메자닌 쪽, 그 다음에 신주, 구주, 매수 부분들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 준비가 되어 있고, 거래소 쪽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코스닥 부분들을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라는 것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죠. 대형주 쪽 한 두세 종목, 코스닥 쪽 두세 종목, 현재 시장에 맞는, 장보고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 장보고라는 상품 부분들은 우리가 딱 두 가지를 봐요. 둘 중에 하나, 밸류가 저평가 되던가 아니면 향후에 성장성이 서프라이즈 부분 나오든가. 예전에 성장성 부분에서는 뭐 동진세미컴, 후성, 진성TC 뭐 이런 종목군 얘기를 드렸죠. 그것처럼 아니면 밸류가 낮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면 이슈헌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2호 같은 경우에 지금 설정된 게 3월 마지막 주가 될 겁니다. 아마 빠르면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청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군들 탄력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슈헌터 2호는 조만간 이번 주나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 내일 흐름 부분들이 양호하면 탄력 부분들이 청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뭡니까?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부터 계속 어떤 얘기 들었어요? 불과 한 2달 동안 똑같은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바닥이 될 수도 있고, 이중바닥이 될 수도 있고, 삼중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외바닥 아니면 이중바닥, 삼중바닥 아니면 여기에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모멘텀이 어떻게 풀리느냐, 문제를 만들었던 내용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틀린데,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경험이에요.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외바닥에서 이중바닥, 삼중바닥, 사중바닥 나오면 그 바닥권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든가 물량을 받거나 아니면 역으로 역공격 부분들 해서 비중을 계속 키우면서 씨앗을 넓게 뿌려가면서 이걸 나중에 추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 못 하는 거죠. 왜? 힘들거든요. 이게 저점이 될지 또 깨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중심 포인트 부분들을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중에 지나와서는 거기가 바닥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거기에서는 과감하게 매수가 들어갔을 텐데 그 시점에는 보이지는 않죠. 차트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트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지표를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설명 부분, 자 이건 뭐 핵심 기법입니다. 이것만 알면 모두 수익을 날 수 있습니다라고 차트 보조지표 가지고 설명 부분들 하면 그 시점에서는 지나온 걸 가지고 보면 그게 정확한 변곡 포인트고 그 포인트를 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박스권 하단일 때 이 순간에 이 보조지표가 돌아갈지 아니면 차트가 이동평균이 돌아갈지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나온 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모든 게 100% 맞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시점에 박스권 하단일 때 물량 비중 챙기시고 씨앗 뿌리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하고 아니면 지나온 걸 가지고 자 여기가 저점이었죠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는 그건 갭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에 이해가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리죠. 현재 상황 자체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매듭이 풀리면 시장이 반전 포인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아니에요. 차트로 설명된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물길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보이지는 않죠. 근데 지나와서 보면 아 그랬구나 라고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작년 7월 달부터 레버리지란 이런 부분도 설명드리면서 돌아갑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가 상승 부분들 해서 70달러, 75달러까지 오버슈팅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이 수익권을 거둘 수 있습니다. 거기에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요게 플러스 알파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부분들을 바뀔 수 있겠구나. 왜? 자본적 이득 부분들이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바꾸실 필요가 있죠.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2,000억 매수가 들어왔고 SK하이닉스 1,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대만은 1% 정도 1% 중후반 정도 뭡니까? 실적. 거기에 플러스 알파 외국인들이 30% 중후반 정도 우리나라 주식을 이미 매집이 완료가 됐고 한국에 대한 디스카운트, 리보금리라든지 이것만 해소가 되더라도 우리가 해외에서 자본을 끌어올 때 이자를 뭐 0.1%, 뭐 1bp, 2bp 덜 주고 빌려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 이득, 영업이득 부분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도주 확장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최근에 한 2주 전에 3월 말에 씨앗을 풀어냈던 이슈헌터 2호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청산, 추수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점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자, 끝난 거 아니에요. 주도주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작년 7월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드렸어요. 다 제가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틀리든 맞든 어떻든 간에 기본 딱 3년간은 무조건 제 관점에서 투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거다. 제가 보는 부분에서 무조건 3년간은 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식에만 상당히 고난도의 집중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을 계속 뿌려야 돼요. 왜? 씨앗을 뿌리지 않고 현금 들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뭐가 하거든요. 화폐가치 떨어진다 그랬죠. 가치가 떨어져요. 차라리 뭘 들고 있는 게 낫다? 현물,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더 수익권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4월 19일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